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오는 날 저는 꼭 수첩을 꺼냅니다. 74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달 25일이 되면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노란 수첩을 꺼냅니다. 국민연금 30만 2천 원. 이 돈이 이번 달의 전부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약가, 반찬값 숫자를 하나씩 적어내려가는 손끝이 조용히 떨립니다. 무서워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박순자 할머니처럼 월 30만 원대 연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이 무려 230만 명이 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할머니인 이분들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희가 직접 그 24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 10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숫자 뒤에 가려진 진짜 삶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전 6시 하루의 시작. 경상북도 외곽 오래된 빌라 3층. 복도 끝 304호 현관문 앞에는 낡은 고무신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람도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4세는 새벽 6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눈을 뜹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몸이 알아서 일어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차피 새벽 4시, 5시면 잠이 깨 그냥 누워 있다가 밝아지면 일어나요. 할머니가 처음 하는 일은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입니다. 요즘 시중에 파는 퀸 사이즈 침대는 없습니다. 바닥에 까는 얇은 솜이불 하나. 겨울엔 그 위에 전기장판을 올립니다. 전기장판은 10년 전 큰딸이 사다 준 것입니다. 저 전기장판 아직도 잘 돼요. 고장 안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불을 개고 나면 창문을 조금 엽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할머니의 아침 의식입니다. 4월 초 아침 공기는 아직 쌀쌀합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봅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산 모양도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순서도 외울 만큼 압니다. 이 방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입니다. 방 평수는 약 8평. 살림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넓어 보이기도 합니다. TV 하나, 냉장고 하나, 선풍기 하나, 작은 밥상 하나. 처음엔 여기 오기 싫었어요.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서. 박순자 할머니는 원래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한 작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 집은 2019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집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그 집을 처분해 세 자녀에게 나눠줬습니다. 할머니 몫으로 돌아온 것은 500만 원. 그 돈과 모아둔 생활비 300만 원을 합쳐 지금 이 방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서운했죠. 근데 뭐 어떡해요. 아이들도 살아야 하니까. 오전 6시 30분 수첩을 펼치는 시간 세수를 마치고 나면 할머니는 부엌 식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노란 수첩을 꺼냅니다. 이 수첩이 할머니의 가계부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것입니다. 이번 달 4월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4월 수입. 국민연금 30만 2천 원. 기초연금 32만 3천 원 소득 기준 충족. 합계 62만 5천 원. 4월 예상 지출. 월세 22만 원. 전기세 1만 8천 원 절약해서 이 정도. 가스비 1만 2천 원. 수도세 6,500원.
통신비 1만 2,100원 알뜰폰, 약값 4만 8천원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식비 18만 원 예산, 최대한 맞추려고, 교통비 2만 원, 경조사 기타 3만 원, 합계 54만 6,600원. 이거 냉장고 고장나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못 써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해. 할머니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순수하게 국민연금 30만 2천 원으로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직장에 다닌 적이 없어서 본인 명의의 연금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적 있으신가요? 박순자 할머니에게 이 수첩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의지의 증거입니다. 오전 7시 아침 밥상 할머니의 아침밥은 단출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지난 이틀 전에 직접 담근 깍두기 한 통, 어제 남은 된장국, 달걀 2개, 그리고 지난 주말 시장에서 사온 두부, 냉장고 안에 든 것이 전부입니다. 아침엔 많이 안 먹어요. 나이 들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 쌀은 3kg짜리 한 봉지를 한 달에 딱 하나 씁니다. 3kg에 8,500원. 할머니는 밥솥 대신 냄비로 밥을 짓습니다. 전기밥솥은 6년 전 망가진 뒤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냄비밥이 더 맛있어요, 사실. 어렸을 때 다 냄비로 지었잖아요. 달걀 1개를 후라이합니다. 기름은 식용유 한 방울. 콩나물을 한 줌 찬물에 씻어 된장국에 넣고 데웁니다. 깍두기를 조그맣게 썰어 그릇에 담습니다. 밥 한 공기, 달걀 후라이 하나, 데운 된장국 한 그릇, 깍두기. 이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식비 예산은 한 달 18만 원. 하루로 환산하면 6천 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합쳐 6천 원. 외식은 생각도 못합니다. 요즘 식당 가면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잖아요. 그거 한 번 먹으면 이틀치 식비예요. 밥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라디오를 틉니다. TV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낮에는 잘 안 켭니다. 오래된 작은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물가가 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또 오른다고, 또 오른다고. 근데 내 연금은 그대로잖아요. 오전 8시 30분 약 먹는 시간, 그리고 몸의 고통. 아침 식사를 마치면 약을 먹습니다. 할머니의 약은 3가지입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위장약. 매달 약값으로 나가는 돈이 4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줄이고 싶은데 약은 못 줄이잖아요.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혈압약은 10년째입니다. 5년 전부터는 무릎 관절도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이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3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장 보고 오면 한참을 쉬어야 해.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동네 내과. 거기서 혈압을 재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 포함해 한 달에 약 15,0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 2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부담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나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감사해요. 덕분에 병원을 못 가는 달이 없으니까. 약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10분 정도 소파 아닌 바닥에 앉아 쉽니다. 관절이 굳지 않게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유튜브로 어르신 체조 영상을 따라 하던 것이 2년 전부터입니다. 큰딸이 핸드폰 바꿔줄 때 유튜브 사용법 알려줬어요. 처음엔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운동 영상도 보고 옛날 노래도 찾아 듣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 들수록 몸 하나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의지가 필요한지 실감하시나요? 오전 9시 30분 장 보러 가는 길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에 장을 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장바구니 2개를 챙겨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다. 장은 근처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버스를 타면 되지만 3분 타는데 1,500원이 아깝습니다. 어르신 무임승차는 만 65세부터지만 이 지역 시내버스는 70세 이상부터 무료입니다. 할머니는 작년부터 무료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으면 걷는 것을 선택합니다. 걷는 게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잖아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기는 할머니의 세계입니다. 이 시장에서 30년을 장 봤어요. 여기 아주머니들 다 알아요. 두부 가게 앞에서 멈춥니다. 두부 한 모에 1,500원. 두 모 사면 2,500원이라고 합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신랑이 아닌 신랑이가 시작됩니다. 아유, 할매 또 오셨네. 오늘 두부 싱싱해요. 한 모만 사면 안 돼요? 둘이면 내가 다 못 먹어서. 그럼 이거 반 모로 900원에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런 식입니다.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깎거나 조정해서 사는 법을 압니다. 채소는 파시다 남은 것을 오후 늦게 오면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영 급하지 않은 건 오후에 옵니다. 오늘 구입한 것 목록입니다. 두부 반모 900원, 콩나물 한 봉지 1,000원, 시금치 한 단 1,500원, 감자 3개 1,200원, 양파 2개 800원, 달걀 10개 2,800원, 멸치 소량 1,500원, 미역 줄기건 500원. 오늘 총 지출일만 200원. 이거면 4일은 먹을 수 있어요. 잘 사면 되거든요. 장바구니 2개의 물건을 나눠 담습니다. 무겁지 않게 무릎이 버틸 만큼만. 집으로 돌아오는 15분 길이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장 보고 나서 계단 오를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어떡해요. 내 집인데. 오전 11시 집안 청소, 살림의 자존심. 장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잠깐 앉아서 쉬고 나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는 없습니다. 빗자루와 대걸레로 합니다. 청소기 사려고 했는데 빗자루로 하면 운동도 되고 전기도 안 쓰고 뭐하러 사요. 방 하나와 부엌을 쓸고 닦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화장실도 닦습니다. 욕실 타일 사이사이를 오래된 칫솔로 닦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여기 사는 게 좁아도 더럽게는 못 살아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화장실에는 욕조 대신 샤워기만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가스비가 아까워서 하루 한 번만 씁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근처 목욕탕을 이용합니다. 동네 목욕탕 어르신 요금 4,000원, 한 달이면 16,000원. 목욕탕 가는 날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뜨거운 물에 몸도 녹이고 청소를 마치면 점심 준비를 합니다. 난 12시 점심, 그리고 전화 한 통. 점심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남은 밥 위에 시금치를 데쳐 무친 것과 감자조림. 된장국은 어제 것을 다시 끓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늘 쓸쓸하지만 할머니는 꼭 밥상을 차려서 앉아 먹습니다. 서서 먹거나 대충 먹으면 더 외로워요. 차리고 앉아서 먹어야 밥 먹었다는 느낌이 나요. 밥을 먹는 도중 전화가 옵니다. 둘째 딸 미경 씨 47세입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지금 먹고 있어. 뭐 먹어? 감자조림이랑 시금치. 또 그거야? 고기 좀 사서 먹어. 고기가 얼마나 한대?
내가 용돈 좀 보내줄게. 됐어. 필요 없어. 잘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미경이가 마음은 착한데 걔도 애들 둘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손을 벌려요. 세 자녀 중 첫째 아들 진호 씨 52세는 서울에 삽니다. 1년에 한두 번 내려옵니다. 명절에도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습니다. 지난 추석엔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냐고요? 서운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자식이라도 다 자기 삶이 있잖아요. 셋째 막내딸 지수 씨 43세는 근처 대구에 삽니다. 그래서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줍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할머니가 가장 기다리는 날입니다. 지수가 반찬 가져올 때가 제일 좋아요. 밥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잖아요. 오후 1시 30분 낮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할머니는 잠깐 눈을 붙입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습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낮잠 자는 게 사치 같아도 이거 하나 있으니까 오후를 버티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면 할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채널을 엽니다. 주로 보는 것은 트로트 공연 영상, 농촌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요리 영상입니다. 이 사람 유튜버 지목 꼭 나같아. 혼자 사는데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보면 힘이 나요. 핸드폰 요금은 월 12,100원짜리 알뜰폰입니다. 데이터는 3기가 부족하면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씁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창문, 디지털 세계로 향하는 통로가 이 작은 화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루 중 자신만을 위해 쓰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할머니의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들여다볼수록 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후 3시 경로당, 진짜 사람 냄새나는 곳. 오후 3시 할머니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이 경로당에는 동네 어르신 15명에서 20명이 매일 모입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 수다를 떠는 분들, 그냥 앉아 TV 보는 분들. 박순자 할머니는 주로 수다 모임에 끼어 앉습니다. 여기 오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내가 죽어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경로당에는 국가 지원으로 에어컨과 난방이 됩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노인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거나 따뜻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여기 오면 집에서 전기장판 안 켜도 되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오늘 경로당에서 나온 화제는 물가 이야기입니다. 라면 가격이 또 올랐다는 것, 마트보다 시장이 그나마 싸다는 것, 요즘 유기농 채소가 왜 그리 비싸냐는 것. 우리끼리 있으면 모든 이야기가 통해요. 바깥에 가면 다 우릴 어떻게 봐요. 짐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할머니 옆에 앉은 이봉남 할머니 78세는 오늘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손녀가 용돈 5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야, 5만 원이 그렇게 좋아? 그럼요. 혼자 쓰는 돈이잖아요. 아무 눈치 없이.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채웁니다. 이 웃음소리가 얼마나 귀한 소리인지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저희도 멈추게 됩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 하루의 마지막 요리.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미역국과 두부 부침, 콩나물 무침.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 국물을 우립니다. 불린 미역을 썰어 넣습니다. 미역국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끓여줬다고 합니다. 이거 끓이면 자꾸 생각나. 저 사람이 미역국 참 좋아했거든. 남편 박기수 씨가 세상을 떠난 것은 2019년 봄입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였습니다. 함께 산 지 49년, 결혼 50주년이 딱 1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49년을 같이 살았는데 50주년은 못 봤어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맺히는 것을 할머니는 재빨리 앞치마로 닦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두부를 부칩니다. 기름을 아껴 한 면씩 천천히. 콩나물은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 소금 조금 넣어 무칩니다. 참기름은 귀한 재료입니다. 조금씩 씁니다.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두부 부침, 콩나물 무침.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상은 꼭 제대로 차립니다. 밥상이 반듯해야 마음도 반듯해져요. 오후 7시 TV 뉴스와 저녁의 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면 이제야 TV를 켭니다. 7시 뉴스, 소파 대신 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아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늘 마음이 복잡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어쩌고 독거노인이 어쩌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통계 속에 있잖아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쌍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힘들어도 저녁 8시쯤 막내 지수 씨한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이번 주말에 들를게.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응, 먹었어. 기다릴게. 짧은 문장이지만 손가락이 떨릴 만큼 설렙니다. 자식이 온다고 하면 뭘 해줄지 그때부터 생각해요. 미역국 해줄까? 잡채 해줄까? 한다고 해도 재료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미리 계산해야 해요. 자녀를 위해 특별 요리를 할 때는 식비 예산에서 추가로 씁니다. 보통 3만 원, 5만 원. 이달 절약한 돈에서 충당합니다. 자식 밥 차려주는 날이 제일 행복해요. 많이 먹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오후 8시 30분 내일을 위한 계획 TV를 끄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수첩을 꺼냅니다. 오늘 지출을 적습니다. 장에서 쓴 1만 200원. 경로당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산 캔 음료 하나 1,200원. 합계 1만 1,400원. 예산 대비 지출 체크를 합니다. 이번 달 식비 예산 18만 원에서 지금까지 쓴 돈은 6만 3,700원. 아직 12일이 남았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이 수첩이 없으면 불안해요. 적어놔야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으니까. 내일 해야 할 일도 적습니다. 병원 약 리필 전화하기. 창문 방충망 수리 문의하기 혼자 못하니까 관리실에. 지수 온다고 했으니 잡채 재료 메모해두기. 소소하지만 이 계획들이 할머니의 삶을 유지해주는 뼈대입니다. 오후 9시 30분 잠자리 준비, 그리고 하루의 기도, 씻고 나서 잠자리를 펴니다. 이불을 깔고 전기장판을 켭니다. 온도 조절 스위치를 1단으로 맞춥니다. 전기세 아끼려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잠깐 눈을 감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도 별 탈 없이 잘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카메라 팀이 오늘 하루 중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낮에 경로당에서 이봉남 씨가 손녀한테 용돈 받았다고 웃는 거 보는데 나는 손녀한테 뭘 해줄 수 있나 싶어서 그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더 힘드니까. 이 말이 하루 종일 저희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10시 불을 끄며 전등을 끕니다. 전기장판에 작은 불빛만 남습니다. 창문 너머로 빌라 단지의 불빛들이 보입니다.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딘가에서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소리들이 밤을 채웁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74세, 월 국민연금 30만 2천 원, 기초연금 32만 3천 원, 월세 22만 원, 약값 4만 8천 원, 식비 6천 원 이하로 하루 세 끼, 경로당 친구들, 가끔 오는 막내딸, 매달 25일 노란 수첩.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의 한 노인의 하루입니다. 저희가 박순자 할머니 댁을 나오는 길에 할머니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카메라 왔다고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었죠?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돼요. 살만해요. 그 말이 끝나고 304호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살만하다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월 62만 원으로 혼자서 무릎 아프면서도 살만하다고 말하는 74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 노후는 어떨까? 혹시 지금 박순자 할머니처럼 사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신 건 아닐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 24시간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월 연금 30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을 합쳐 62만 5천 원으로 살아가는 살. 숫자만 보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는 아침마다 반듯하게 개는 이불이 있었고, 노란 수첩에 꼼꼼히 적어 내려가는 의지가 있었고, 경로당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온다는 문자 한 통에 설레는 엄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살만해요. 그 말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진짜 삶의 힘이라는 것을 하루를 함께하면서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웃이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이 이야기를 꺼내야 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노후 준비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혹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 저희가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